남가주 내린 비로 곳곳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에는 진흙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진흙사태로 인해서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말리부부터 플리세이즈까지의 도로는 폐쇄됐습니다. 이튼 산불 피해 지역인 알타데나 역시 일부 지역의 도로가 폐쇄됐습니다. 이달 중으로 LA 일원에서 대규모 불법 체류자 추방 작전이 예고된 가운데 이민자 권익공허단체들이 저지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LA 카운티 검찰은 불체자 체포 계획에 대해 캘리포니아의 이민자 보호법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이 한인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한인 검사를 특별 보좌관으로 채용하고 한인 전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 여론조사 결과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예외 없이 부과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규제나 보조금 같은 미국의 불리한 요인을 모두 고려해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주기로 했던 보조금도 손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47억 달러의 삼성전자, 또 4억 5천만 달러의 지원을 받기로 했던 SK하이닉스까지 한국 기업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이 무역 질서를 훼손하고 어떠한 정당성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관세 전쟁으로 미국 기업들의 부담이 최대 4,33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상무부는 1월 판매가 7,239억 달러로 전월 대비 0.9%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전망치를 훨씬 뛰어넘는 감소폭입니다.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해외 원조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재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을 시작하기로 한 가운데 그 청사진이 제시될 민헨 안보회의가 개막했습니다. 미국은 고위급 대표단을 대거 파견했습니다. 독일 뮌헨에서 아프가니스탄 남성 용의자의 차량 돌진 사건으로 36명이 부상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을 추가 지정하고 한덕수 총리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10차 변론 기일을 변경해달라고도 신청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과천중앙선관위 청사에 단독 군장과 권총을 챙겨 출동하라는 명령을 내린 사람이 노상원 전 사령관이었다는 사실에 진술을 통해 검찰에 확보됐습니다. LA 클리퍼스가 유타 재즈와의 경기에서 연장 접전 끝에 120대 116으로 승리했습니다.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이 폐막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한국은 종합 2위를 기록했고 다음 제10회 동계 아시안게임은 2029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립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43.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점차 해가 나겠고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61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5년 2월 14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요새 모닝 뉴스 이렇게 인사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발렌타인스데이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발렌타인스데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또 어제 비가 내려서 산사태 발생했던 피해 지역엔 진흙사태가 발생해서 또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KTL 연결해 보겠습니다. From Chautauqua all the way up to Carbon Beach Terrace, hard closure, closed to everybody. The storm delivered exactly what forecasters said it would deliver. It brought heavy debris flows and mudslides, including one powerful enough to sweep away a car. 이 강력한 폭풍으로 어제 많은 비가 한꺼번에 또 쏟아지기도 했죠. 남가주 전역 도로 곳곳이 폐쇄됐습니다. 이번 폭우는 특히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파괴적인 산사태를 일으켜서 여러 곳의 대피령과 그리고 여러 도로의 폐쇄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어젯밤까지 여러 건의 산사태와 돌발 홍수가 보고된 가운데 헐리우드 힐스 등 주요 도로들 진흙과 잔해로 뒤덮였습니다. 이 퍼시픽 팰리세이즈 산불 발생했던 지역이죠. 그리고 이튼 산불이 발생했던 알테데나 지역 진흙사태로 도로 곳곳이 폐쇄된 상태입니다. 말리부의 모든 공립학교는 오늘 이 비 피해로 인해서 하루 휴교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곳곳에 1인치 이상의 비가 내린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폭우로
인해서 남가주 곳곳에는 급류가 발생했고 긴급 대피 상황도 빚어졌습니다. LA 소방서의 차량 한 대가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도로에서 휩쓸려 바다로 떠내려가는 아찔한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차량에 타고 있던 소방관이 경미한 부상만 입은 채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이미 산불로 인해 지반이 약해진 지역들은 빗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 채 산사태 위험이 커졌습니다. 특히 팰리세이즈와 선셋, 헐스트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에 따라 긴급 대피 경고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또 LA 행콕팍 지역 라스모어 애비뉴 3가와 베벌리 블루바드 사이 구간은 어제 오후 한때 폭우로 인해 침수돼 교통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어제 서부 지역에는 폭우가 내려서 곳곳에 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요, 동부 지역에는 겨울 폭풍이 또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동남부 지역에는 토네이도가 또 덮치고 있습니다. 미국 곳곳의 기상이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KBS입니다. 갑자기 불어난 냇물의 색깔이 시커멓습니다. 지난달 대형 산불이 났던 미국 캘리포니아에 폭우가 내리자 검게 탄 재가 빗물과 함께 저지대로 흘러드는 겁니다. 나무가 사라진 곳에서 쏟아져 내린 토사로 도로는 늪처럼 변했고 떠밀려 내려온 자동차는 크게 부서진 채로 진흙에 파묻혔습니다. 일부 자동차는 해안까지 떠밀려 갔습니다. 현지 시각 14일까지 캘리포니아 산간지대에 예보된 강우량은 150mm. 산불로 약해진 집안에 물이 스며들어 산사태 위험이 커지자 주민 대피령도 발령됐습니다. We got the actual order, not the warning, so we're probably gonna head out pretty soon. 태평양 수증기 유입으로 인한 폭우는 고지대에선 폭설로 변했고 곳곳에서 빙판길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Requesting assistance on an 8 pileup 28 I-84 eastbound. 켄터키주에서 워싱턴 DC로 이어지는 미국 동부 지역에도 이틀 동안 겨울 폭풍이 덮쳤습니다. 버지니아주에는 37cm의 눈이 쌓여 300여 건의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폭설로 전기 설비가 쓰러지면서 13만여 가구의 전기가 끊기기도 했습니다. 또 동남부 미시시피주와 엘라베마주에서는 심한 뇌우와 함께 4건의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콜롬비아시를 강타해 주택 20여 채가 부서졌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LA 한인회가 산불 피해 한인들을 위한 구호기금 접수를 오는 18일부터 시작합니다. 한인회는 2월 18일부터 3월 14일까지 약 한 달 동안 개인과 사업체의 피해 신청을 받는 것입니다. 서류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둬서 당장 서류를 갖추지 못한 피해자들도 기한 내에 신청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피해 보상 금액은 그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사업체의 경우에는 완전 전소된 경우 $25,000, 부분 전소된 경우에는 $20,000, 그리고 매출 손실은 $15,000가 지원됩니다. 자영업자와 비영리단체는 매출 감소와 장비 손실 시 $5,000, 매출 감소만 있을 경우에는 $2,000를 지급받습니다. 14일 접수 마감 후에는 사례별 분류와 사실 확인, 또 필요시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고 LA 한인회와 후원자, 커뮤니티 단체장으로 구성된 커뮤니티 구호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자와 지원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한인회는 3월 말까지 피해 한인들에게 구호 기금을 지급할 계획이고 구호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LA 카운티 검찰이 한인 범죄 피해자를 위해 한인 검사를 특별 보좌관으로 채용하고 한인 전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LA 카운티 검사장인 네이선 호크만이 어제 한인타운을 방문했는데 강채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네이선 호크먼 LA 카운티 검사장은 13일 LA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검사협회장이자 한인회 이사인 아이린 리 검사를 특별 보좌관으로 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호크먼 검사장은 오랫동안 LA에 살며 코리아타운을 방문하고 한인 축제에도 참여하는 등 한인 사회와 교류해왔다며 취임 전부터 한인회와 만나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Meeting Korean Americans throughout this community, it has been an honor and a privilege to do so. 아이린 리 특별 보좌관은 피해자들의 서류 작성부터 법정 동행까지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며 특히 시니어 한인 피해자들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알리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담당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청은 한인 피해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LA 한인회와 협력해 통역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And it is important that our office serves all the communities that LA County encompasses. 호크먼 검사장은 범죄 피해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고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한국어 서비스가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는 LA 한인회를 통해 임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사장은 이 자리에서 전임 조지 게스콘 검사장이 범죄자에 관대한 정책을 펴오면서 한인타운을 비롯해 LA 일원 안전을 저해했다며 피해 액수와 관계없이 소매 절도 범죄에 대해 적극 기소하고 최근 기승을 부리는 주거침입 절도와 아시안 증오 범죄, 인신매매 등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make it so the criminals understand that if they engage in these crimes and their cases get to the district attorney's office, they're going to go to prison for as long as we can possibly put them in. 특히 최근 LA의 부촌에서 기승을 부리는 주거침입은 총기 소지나 인명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1급 주거침입 절도로 강력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증오 범죄에 대해서는 아시아계를 포함한 취약계층 대상 증오 범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폴 김 전담 검사와 협력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신매매 근절에도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호크먼 검사장은 전담 부서를 통해 인신매매 범죄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며 길거리 매춘이 문제가 되는 웨스턴 애비뉴 등 빈발 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LA 한인회장 로버트 안은 그동안 경찰이 체포해도 기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 범죄 억제력이 부족했다며 피해자들이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아예 피해자들이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를 하고 그 리포팅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서 이제 데이터도 나오고 하니까 새 검사장이 들어오고 나서 분위기가 확 다르고 느낌이 달라요. 기소를 이제 반드시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거고. 호크먼 검사장은 LA 카운티가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곳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강채은입니다. 현재 미국의 계란 가격이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사재기에 나서자 유통업계가 구매를 제한했고 암탉을 빌려주는 업체까지 등장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대형 창고형 매장인 코스트코에서 사람들이 계란 사재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계란 박스 여러 개를 들고 있는데 한 박스만 사는 사람은 없을 정도입니다. 줄도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재 미국의 A등급 계란 12개, 한 판의 전국 평균 가격은 4.95달러로 우리 돈 약 7,100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년 전 가격과 비교하면 거의 2배입니다. 계란이 금값이 되고 사재기에 나서는 시민들까지 나타나자 코스트코가 구매 제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암탉 대여 서비스가 등장하는가 하면 한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은 지난 3일부터 계란이 포함된 메뉴는 추가 금액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닭을 직접 기르는 사람들도 등장했습니다. I was already planning on buying a couple more chickens. I buy a couple like every couple months. I want to keep the flow of eggs going in my family. 계란 가격 급등은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며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미 노동부는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급등하며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3%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입니다. KBS 뉴스 고혜람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달걀 가격이 치솟으면서 정말 닭을 키우려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워싱턴주 바텔에 위치한 바텔 펫앤핏 서플라이는 최근 몇 년간 병아리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병아리가 올 3, 4월 1,000마리 이상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서 병아리를 많이 확보하려고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병아리를 키워서 알 낳는 닭까지 키우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그러니까 병아리부터 쭉 키우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직접 닭을 키우려는 가정이 계속 늘어나면서 마당 양계가 하나의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뭐 이런 조금 섣부른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뒷마당에서 닭 키우는 거 쉽지 않죠. 네, 야생동물들이 많은 캘리포니아이기 때문에 뒷마당에서 막 닭 편하게 키우는 것도 사실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가 최근 한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LA 동부 치노 지역에 신규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H마트 치노점은 13일 어제 오전 10시 그랜드 오픈을 선언하고 공식 영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약 3만 스퀘어핏 규모로 오픈한 H마트 치노점은 연중 무휴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됩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개장 첫날 H마트를 찾은 고객들로 긴 줄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직물 공예품 소매업체 조앤이 챕터 11 파산 보호 신청을 함에 따라 미국 내 수백 개 매장 폐쇄 계획을 밝혔습니다. 미 전역에서 약 500개 매장을 폐쇄하는 계획을 연방 파산법원에 승인해달라고 신청한 건데 남가주에서는요 글렌데일, 라케냐다, 토렌스, 알함브라, 놀스리치, 플럴튼, 부에나팍, 헌팅턴 비치 매장 등이 폐쇄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앤은 이번 파산에 앞서 회사 부채 규모가 6억 1,500만 달러에 달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추가로 공급업자들에게 지불해야 할 채무 1억 3,300만 달러입니다. 카말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오는 2026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군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외 로컬 소식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카멜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오는 2026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군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에머슨 칼리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해리스는 아직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민주당 유권자들로부터 57%로부터 지지를 받았습니다. 뒤를 이어 KT 포터 전 연방하원 의원이 9%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17%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에머슨 칼리지 여론조사팀은 해리스에 대한 지지는 여성 60%, 히스패닉 61%, 흑인 유권자 64% 사이에서 특히 높다며 해리스가 경선에 참여할 경우 확실한 우세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엘레니 쿠나라키스 가주 부주지사가 가주 주지사 출마를 선언했는데 4%의 지지율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버뱅크 경찰국이 13일 주민들에게 은행과 현금 인출기 이용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뱅크 저깅이라 불리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범죄자들이 은행 주차장에서 현금을 찾는 고객을 노려 피해자를 미행한 후 강도 행각을 저지르는 수법입니다. 범죄자들은 은행 주차장에서 은행 봉투나 돈 주머니를 든 고객을 노리고 다음 목적지까지 미행한 뒤 피해자 차량을 부수고 현금을 강탈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은행 주차장에서 수상한 차량을 주의 깊게 살필 것과 현금은 은행 안에서 미리 가방에 넣을 것, 차 안에 현금을 두지 말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버뱅크 경찰은 수상한 움직임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UCLA가 유대계 UC 평의회 이사의 자택을 훼손한 혐의로 친팔레스타인 UCLA 학생단체 두 곳의 활동을 12일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UCLA에 따르면 지난 5일 친팔레스타인 학생들은 제이 슈어스 UC 이사의 브렌트우드 자택 외벽에 붉은 손자국을 남기고 당신은 마지막 날까지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위협적인 문구를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또한 슈어스 가족의 차량을 에워싸고 자동차 이동을 막기도 했습니다. 유대계인 슈어스 이사는 톰 크루즈 등 할리우드 스타들을 대표하는 유나이티드 탤런트 에이전시의 부회장입니다. 훌리오 프랭크 UCLA 총장은 성명을 통해 팔레스타인 정의를 위한 학생회와 대학원생에 대해 잠정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며 우리 대학 공동체에서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격이 정지된 대학원생회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슈어스가 반명의 훼손 연맹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가자 전쟁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제안하는 새로운 UC 정책을 주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UC 이사회는 지난해 7월 개별 학교 홈페이지에서 정치적 성명 게시를 금지하는 정책을 승인했으나 이는 개인이 아닌 학교 기관에만 적용됩니다. 프랭크 총장은 대학은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며 시위에 가담한 학생들은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2월 14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어제 오후 남가주 지역에 기록적인 비가 내린 가운데 오늘 오전 중에 비는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오르기 시작하고 비가 그친 뒤 간간히 햇살까지 교차해서 오늘 체감 기온은 훨씬
따뜻하게 느껴지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부분적으로 구름이 지나고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4, 5도가량 높아지고 일요일의 낮 기온도 4, 5도가량 더 높아져서 일요일에는 오랜만에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다음 주 중에는 비 소식이 없습니다. 오늘 비를 끝으로 남가주에는 당분간 맑고 건조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1도, 밤 최저 기온은 42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1도, 46도, 밸리와 일란드 엠파이어 지역은 64도, 43도, 해안 지역은 60도, 48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에 대체로 흐리고 남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31도, 낮 최고 기온은 47도로 예상됩니다. 이달 중으로 LA 일원에서 대규모 불법 체류자 추방 작전이 예고된 가운데 이민자 권익공허단체들이 남가주에서 벌어지는 불법 체류자 단속을 적극 저지하겠다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이달 말까지 연방이민세관단속국이 LA 일원에서 불체자나 이미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들을 검거할 계획이라는 연방정부 문건이 유출된 이후에 나왔습니다. LA 타임즈는 이민자 보호를 위해 60개 단체 연합을 구성한 정치단체인 유니온 델 바리오 측은 아파트든 교회든 건물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사람들을 모아 그곳을 둘러싸고 연방이민세관국 요원 단속 작전을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단체는 12일 저녁 LA 다운타운의 연방이민국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네 순찰을 돌고 확성기를 통해 서류 미비자들에게 당국의 체포 위험을 경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회원들은 남가주 전역의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연방정부 요원들을 감시하고 거리를 순찰하는가 하면 연방이민세관국 요원들을 따라다니며 녹화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세관국 요원들이 발견되면 이 단체는 확성기로 커뮤니티에 연방정부 요원들의 존재를 지역사회에 알리고 연방이민세관국 요원들이 탄 자동차를 보여주는 전단지를 배포하여 이민자 커뮤니티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등하교 시간에 동네 주변도 순찰하고 있다고 합니다. 20개 이상의 이민자 권리인 노동, 종교단체로 구성된 별도의 연합체인 LA 신속대응 네트워크 LARR는 연방이민세관단속국의 활동을 신고하고 법률 지원을 연결하는 핫라인도 마련했습니다. 이 단체는 AI가 생성한 콘텐츠와 오래된 보고서가 쉽게 잘못된 정보를 퍼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연방이민세관국 요원들을 목격했다는 쏟아지는 소셜미디어상의 정보와 소문들이 신빙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활동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캠페인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자 단속 작전은 최소한 초기에는 이민법 위반으로 인해 정부가 이미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들이나 정부 당국이 존재를 알고 있는 임시보호 신분을 가진 이주자들을 추적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추방, 관타나모 수용소의 피구금자 수용, 남부 국경 군사력 증강 등을 공언하며 강경한 이민 정책을 내세웠지만 아직 최대 이민자 인구가 거주하는 LA에서는 대규모 작전을 실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연방당국이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불체자 이민 단속 추방에 나선 데 이어서 이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LA에서 본격적인 단속이 예고된 가운데 미국의 언론사들이 이민자들의 대응 방법을 제시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LA 지역의 이민자 커뮤니티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LA 타임즈와 팍스 11 뉴스 등 주요 언론들이 이민법 변호사들의 조언을 통해 불체자 이민자들이 자신의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이민법 변호사는 고객들로부터 불체자 단속에 대한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며 아이스 단속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위험에 처한 사람들은 미국에 거주한 지 2년 미만인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서류 미비 이민자 할지라도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름이 기재된 공과금 고지서나 은행 스테인먼트, 체육시설이나 코스트코 멤버십, 그리고 트리플A 멤버십 같은 필요한 서류들을 지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부모가 아이스에 의해서 구금될 경우를 대비해서 미성년 자녀를 위한 보호자 지정도 아울러 권장했습니다. 아이스 요원들이 주거지를 방문해 문을 두드릴 경우에는 판사가 서명한 영장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영장에 적혀있는 이름의 철자가 올바른지 확인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문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 요원에게 영장을 문 아래로 밀어넣거나 창문을 통해 보여달라고 요청해야 하고 변호사와 상의하지 않은 채 그 어떠한 질문에도 대답을 하거나 서명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아이스 요원들이 사업장에서 고용주에게 동일한 요구를 할 수 있다며 회사는 일반인의 출입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사법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한 그들을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에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한인들의 불안감도 커지면서 미국 내 재외공관도 단속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영사조력이란 사건 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법에 따라 제공하는 도움인데 영사조력에는 미국 법 제도 및 구제책 안내, 초동 대응 단계 법적 자문, 현지 변호사 및 통역 정보 제공 등 법률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총영사관 동포 업무 담당 관계자는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동포사회와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총영사관이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대리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필요시 여권을 발급하거나 한국 내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해 무연고, 무자력자를 상대로 한 정착 지원 등 업무를 할 예정입니다. 미국 당국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아닌 한인 서류 미비자를 체포해도 한국 공관에 이를 통보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체포된 한인이 영사 조력을 희망할 경우 한국 공관에 체포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미주 한인 봉사단체들은 한인 동포 권리擁호 단체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체류 신분 관련 상담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불법 체류 중인 한국인의 수는 특성상 정확한 통계는 없으며 추정치만 있는데 그마저도 최신 자료는 없고 기관별 추정치도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싱크탱크 인민자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22년 기준 미국 내 총 1094만 명의 서류 미비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고 이 가운데 약 13만여 명의 한인이 미국에서 불법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연방법원이 13일 트럼프 행정부의 해외 원조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재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알리 아미르 판사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 정부 때부터 진행된 해외 원조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자금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내용의 임시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해외 원조 프로그램이 미국의 외교 정책에 부합하는지 평가하는 동안 자금 지출 등을 90일간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을 발효했습니다. 따라서 주무부처인 국무부는 같은 달 24일 관련 지출을 동결하라는 지침을 전체 해외 공간에 내려보낸 것입니다. 에이즈 백신 수호 연합과 글로벌 보건위원회 같은 미국의 해외 원조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영되는 단체들은 정부의 조치로 인해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이 발생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국무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어제 아미르 판사의 같은 명령은 앞서 해외 원조기구인 국제개발처 USAID를 해체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건 데 이어서 나온 것입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 성전환에 대한 연방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볼티모어 연방법원의 브랜든 허슨 판사는 미성년 성전환자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반발하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허슨 판사는 심리에서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행정명령에 대해 임시 제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성전환 관련 치료를 해주는 의료기관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은 일단 재개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가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의 공소를 취소하려 하자 담당 검찰청과 법무부 담당 부서 고위 간부들이 이에 반발해 줄줄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뉴욕 남부연방지검의 데니얼 사순 검사장 권한대행이 13일 뉴욕시장에 대한 공소를 취하하라는
에밀 보브 법무부 차관의 지시를 이행할 수 없다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앞서 보브 차관은 전날 애덤스 시장 형사사건 공소를 취하라는 지시를 담은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사순 검사장 권한대행은 팬 본디 법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보브 차관의 공소 취하 명령에 대해 두려움이나 편향 없이 범죄 혐의자를 기소하고 또 법정에서 신의 성실에 입각해 주장을 펼쳐야 하는 나의 능력과 의무에 배치된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사순 권한대행이 공소 취하를 거부하고 이렇게 사직서를 제출하자 법무부는 애덤스 시장 사건을 법무부 내 반부패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국 공공청년부에 이관했습니다. 그러자 공공청년부의 존 켈러 부서장 권한대행도 애덤스 시장 사건 공소 취하를 거부하면서 역시 사직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이어 법무부 형사국을 이끄는 케빈 드리스콜 국장 권한대행도 공소 취하를 거부하면서 역시 같은 날 사직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 미국 내 서비스 금지 유예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유지를 위해 거래가 성사되기를 여전히 희망한다라고 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틱톡 금지법의 매각과 관련한 중대 진전이 있을 경우 매각 시한을 9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입니다.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13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전에 트럼프 정부의 실세 일론 머스크 정부 효율부 수장과 먼저 회동을 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이날 낮 백악관 인근의 영빈관 블레어 하우스에서 머스크와 만난 뒤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아주 좋은 만남을 가졌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에 앞서서 진행된 어제 회동은 정상회담 스타일로 세팅된 장소에서 진행돼 미국 언론의 주목을 크게 받았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모디 총리가 올린 사진과 관련해 모디 총리 옆에서 미국 국기 앞에 앉아있는 머스크는 국가 수반 같아 보인다며 유일한 차이점은 모디 총리는 보좌진들이 배석했고 일론 머스크 쪽에서는 머스크의 측근이자 일부 머스크 자녀의 엄마인 스티븐 질리스와 아이들 3명이 동석했다는 점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낮 백악관에서 진행한 상호 관세에 관한 대통령 각서 서명식에서 머스크가 모디 총리와 기업 대표로 만난 것인지 아니면 미국 정부 대표로 만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나는 그들이 만났는지 몰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가 아마 인도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 할 것으로 추정하다만 인도는 사업하기에 매우 어려운 곳이라며 왜냐하면 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관세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한편 타임즈는 최근 다치 수장으로 연방정부의 고강도 구조 조정을 주도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미국 대통령의 힘을 상징하는 이 백악관 집무실의 결단의 책상 뒤에 앉은 일러스트를 표지에 싣기도 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어제 발표를 했죠. 비관세 장벽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비관세 장벽은 이 외국 물품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관세 이외 수단입니다. 이 쿼터같이 수입 물량을 제한한다거나 수입 절차를 까다롭게 바꾸고 국산 물품에 보조금을 줘서 값을 떨어뜨리는 게 여기에 해당됩니다. 검역 조치 강화, 기술 장벽, 노동 환경 규제처럼 무역과 다른 영역을 엮는 비관세 장벽도 늘고 있습니다. 그간 주로 외국의 높은 관세를 공격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 비관세 장벽도 문제 삼겠다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추진 중인 플랫폼 한국 규제가 있습니다.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우대, 끼워 팔기 이런 불공정 행위를 막자는 취지인데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는 물론 미국의 애플, 유튜브 운영사 구글도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이걸 트럼프가 문제 삼은 겁니다. 자국 기업만 차별한다는 것입니다. 제이미슨 그레이어 무역대표부 지명자는 우리를 차별할 수는 없다,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플랫폼 규제가 미국이 문제 삼을 수 있는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미국의 무역장벽 보고서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의 공공부문 입찰을 제한하거나 한국의 자동차 안전,
환경 규제가 미국산 자동차 수출을 어렵게 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는 없지만 한국에는 있는 제도, 부가가치세도 걸고 넘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가세는 관세와 비슷하거나 똑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4월 국가별로 상호 관세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원래대로라면 한미 FTA로 관세가 제로에 가까운데 이젠 비관세 장벽까지 사실상 관세로 간주해 한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국의 지난해 대한국 적자는 660억 달러. 이용당하고 있다는 미국의 인식을 우선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유럽연합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현재 시간으로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이 무역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상호적인 무역 정책은 잘못된 방향이라며 유럽연합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고 유럽연합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상 방침에 어떠한 정당성도 없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세가 합법적이며 비차별적인 정책에 도전을 가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에 대한 부당한 장벽에 단호하고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럽 내에서는 상호관세 부과가 현실화된다면 유럽산 자동차가 첫 번째 표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백악관은 미국이 수입차에 비대해서 2.5%의 관세만 부과했지만 유럽연합은 미국의 4배인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한 가운데 중국 견제라는 공동 목표를 가진 미국과 인도가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무역 협정 체결을 목표로 협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관세라는 비판을 받은 인도는 미국산 무기 구매와 에너지 수입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어제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올해부터 인도에 대한 무기 판매를 수십억 달러 늘릴 것이고 인도에 F-35 스텔스 전투기를 제공하기 위한 길을 닦을 것이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말하기도 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 밖에 원자력 에너지,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비롯한 각 부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해 21세기를 위한 미국과 인도 간의 협력 프레임워크를 발표할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LA와 보스턴의 새 영사관 개설 방침을 전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 방문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또 두 정상이 국방 상호 조달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착수에도 합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산 와인과 유제품의 미국 수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이들 품목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지만 과거 사례나 또 최근의 무역전쟁 확전 움직임으로 볼 때 조만간 이 같은 분야에도 관세 폭탄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유럽연합 EU와 미국 간 무역 마찰 가능성이 커지면서 프랑스산 와인과 아일랜드산 버터 같은 유럽산 농식품의 대미 수출이 크게 늘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유럽연합산 유제품 약 23만 6천 톤이 미국으로 수출됐습니다.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양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지난해 11월에는 유럽연합의 대미 와인 수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습니다. 유럽 와인 생산자 협회는 이 같은 수출 증가세가 미국 수입업체들이 거래 차질에 대비해서 물량을 미리 비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공언하고 대만의 반도체를 미국으로 되찾아오고 싶다라는 언급까지 내놓은 가운데 대만 정부는 고위급 국가안전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회의를 주재한 직후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대만과 미국 간의 무역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이 총통은 앞으로 양측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국에 대한 투자와 구매를 확대하고 양국 간 무역 균형을 촉진할 것이라며 대만 기업들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를 강화하고 대만 산업의 글로벌 배치와 성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만이 반도체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고위급 안보회의를 열고 대미 투자, 구매 확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법에 따라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주기로 한 보조금도 손을 보려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 370억 달러 이상을 들여 공장을 짓는 삼성전자는 약 47억 달러,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인디아나에 공장을 짓고 보조금으로 최대 4억 5,800만 달러를 받기로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행정부가 보조금 지급 조건이 자신들의 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유치하겠다면서도 보조금 주는 건 반대해온 트럼프 대통령. We don't want to give them billions of dollars like this ridiculous program that Biden has. Give everybody billions of dollars. They already have billions of dollars. They're going to build their factory with their own money. 기존의 보조금 책정 관련 요구 사항을 재검토해 변경한 뒤 일부는 재협상할 계획이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겐 난감한 상황입니다. 재협상이 현실화되면 어떻게 될까? 먼저 보조금 지급에 추가 조건을 걸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미국의 일자리와 생산 물량을 더 늘리거나 더 많은 반도체 기술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정 이상 수익이 났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일부 감안한다든지 그 요건은 정부가 정하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패권을 다투는 중국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을 좀 줄여라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런 조건이 걸리면 골치 아플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로도 우리 반도체를 이중으로 견제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Samsung was in South Korea and Samsung didn't have to pay the tax. But now this applies to everybody across the board. 미국 정부가 이미 한 타이완의 반도체 기업에 계약 재검토를 언급했다는 현지 보도도 나왔습니다. KBS 뉴스 박경주입니다. 소비자들이 올 1월 들어 지갑을 닫고 소비 지출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무부는 지난 1월 미국의 소매 판매가 7,239억 달러로 전월 대비 0.9%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 대비 0.2% 감소를 예상한 전문가들 전망치를 훨씬 뛰어넘는 감소폭입니다. 소매 판매 지표는 전체 소비 중 판매 실적을 주로 집계하는 속보치로 경제 중추인 소비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최근에 금값이 너무 오르고 있습니다. 금값이 오른다는 것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일 텐데 그렇다고 해도 너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KBS가 전해드립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자산으로 군림해온 금. 금의 가치는 바로 희소성입니다. 흔해지면 싸지고 귀해지면 비싸집니다. 지구에 있는 전체 금의 양은 24만 톤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미 상당량을 파냈고 이제 땅속에 남은 건 6만 톤이 채 안 됩니다. 금을 캐는 비용도 늘어서 채굴량은 해마다 줄어드는데 금 수요는 폭발하고 있습니다. 금값은 대체로 달러가 강세면 떨어지고 달러가 약세면 올라가는 반비례 관계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 추세가 깨졌습니다. 달러가 오르는데 금도 같이 뛰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불확실성입니다. 경제가 불안하니까 금을 사들이는 큰손, 각국 중앙은행들이 안전자산인 금을 사들입니다.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r during COVID, and that's always a bad sign. That's always a sign that investors are going for safe havens, dollar and gold simultaneously.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지금까지 채굴된 금의 20%를 차곡차곡 금고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세계 금 보유고 1위는 미국, 다음은 유럽 국가들인데 요새는 중국이 공격적으로 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민간 투자까지 몰려 금 소비량 세계 1위입니다. 중국은 아프리카, 남미에 금광까지 투자하면서 금 생산량도 1위. 하지만 수출은 제한됩니다. 황금색 블랙홀처럼 금을 빨아들이는 겁니다. The golden age of America begins right now. 여기에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는 트럼프의 정책은 금값이 금값되는 황금시대 서막을 열고 있습니다. 혹시 가슴 설레이십니까? 네. 오늘 쑥스러워하는 분들 많으십니다. 아니면요 반대로 오늘을 디데이로 잡고 막 사활을 걸려는 분들도 있죠. 네. 발렌타인데이입니다.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뭐 사랑하는 것, 생각하는 것 다 잘 아시잖아요. 네. 그냥 옆에서 얼굴 한 번씩 봐주세요. 거기에 꽃 한 송이면 금상첨화입니다. 2025년 2월 14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발렌타인스데이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